지구를 지키는 과학. 뭐 또 온실가스 나오겠죠? 지구를 인간이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구는 계속 할 거거든요. 인간이 사라지는 거죠. 네, 최욱 씨는 우주여행 가라면 갈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갈채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며칠 전에 근데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니 뭐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우주 관광 상품을 팔았어요. 아, 그거 비쌀 텐데. 한 2억 얼마를 내고 잠깐 우주에서 무중력 한 10분 하고 상공 한 1000km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끝이래. 아, 2억 5천. 네, 지금 우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우주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할 텐데 이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규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듣는 인기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이신 직원분이 강추하시던데. 아유,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 네. 여기 이정모 관장님 밀어내고 들어가셨군요. 이정무 관장님이 나가셔서 빈자리에 아, 제가 그렇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네. 그분은 마치 뭐 평생 뼈를 묻을 것처럼 하시더니 또 얼른 또 딴 데 갔나 보네요. 좋은 데 있어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아, 가셨어요. 네. 국립으로 갔구나. 네. 점점 지금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 과학관계 관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하신 분들이 잘 없어요. 이정호 관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을 개척하고 계시기도 하죠. 전문성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네. 우리 저 관장님은 저 우주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우리를 또 설득해 내야죠. 네. 네. 사실 우주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우주인데 영어로는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유니버스도 될 수 있고 코스모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주 개발 이렇게 할 땐 우리 지구 주위의 스페이스를 얘기를 많이 한다면 네. 저는 물리적인 우주 유니버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또 별의 화학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다가 빅히스토리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뭘 과학관으로 하신다고? 오게 됐죠. 빅히스토리. 빅 히스토리. 예. 아. 보통 우리 인간 역사를 뭐 한 20만 년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지난 150년 정도의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간은 생명체에서 진화해왔고 생명은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졌고 별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물질들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우리 다 연결된 과정으로서 생각했으면 인간 역사를 138억 년 우주 진화사의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20만 년 인간 역사와 대비돼서 빅히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역사더라. 그래서 또 빅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불리죠. 아주 큰 학문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침 제가 어제 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러셨군요. 우리 저 관장님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보셨어요, 우리 정영 씨? 봤죠. 네. 너무 재밌더라, 진짜. 나사에서 그 여성들을 안 받아줬었는데 네. 거기도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멋진 모습 보여주잖아요. 네, 60년대에 그랬었죠. 우리 네. 관장님의 모습이네요. 사실 저는 그런 차별은 받은 적은 없는 없어요? 것 같고요. 화장실 가려고 막 40분씩 뛰어가야 되고 이런 일은 없었고요. 대한민국 좋네요. 많이 좋아졌죠. 네. 네. 여기는 근데 모든 과학을 다루는 곳이죠. 서울시립과학관은. 저희가 기초과학관이면서 종합과학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네. 그것만 다루겠다 하는 과학관들도 있죠. 뭐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이런 식 지금 떠오르는 게 그런 건데요. 네. 뭐 그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다루는 종합박물관이 있고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특히 기초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지구를 지키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뭐 다양한 행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과학. 뭐 또 온실가스 나오겠죠?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를 인간이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말씀하셨는데 네. 지구온난화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네. 그래도 지구는 계속 할 거거든요.
인간이 사라지는 거죠. 아. 사실 우리 인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인간이 지구에서 생겨나온 존재이지 지구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는 46억 년이고 네. 38억 년 동안 생명이 진화해서 20만 년 그 끝자락에 인간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게 몇백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팔 길이를 우주 전체 역사라고 한다면 네. 인간의 역사는 제 가운데 손가락이 하얀 손톱 길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구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지켜라네 인간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 첨단을 막 실험을 해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망치려고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깨닫고 이 현명함으로 이렇게 되돌리면은 되겠죠. 거기에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되돌리는 움직임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되돌린다고 되돌려지기는 하는 겁니까?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하나의 기술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2017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네. 그 영어 제목으로는 드로다운이라는 삭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네네네네. 있고요. 우리말로는 플랜 드로다운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들을 다 모아보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올라간 걸 삭감하고 배출한 걸 뭐 어떻게 다시 그 땅으로 묻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다 합쳐 보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요. 그럼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 그걸 제도화시키고 네네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거인 거죠.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지구를 지키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과학관에서 이렇게 실습하고 교육하고 뭐 그러나 보군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실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4월이 과학의 달이에요. 네. 과학관들한테는 다 중요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찾는 해로 이렇게 정했어요. 과학으로 지구를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요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마무리가 된 게 이제 인류새 전시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인류새? 네. 새는 세금할 때 새예요? 뭐예요? 인류새겠지. 그 뭐예요, 홀로새, 새는? 뭐 충족새 뭐 이런 뭐. 네, 그런 거 할 때 아, 새인데, 시기. 네, 그러니까 네. 지질학적인 건데 이제 약간 도전적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한 개념이에요. 그 지질학적인 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때 살았던 생명, 화석의 그 차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 인간이 지금은 지층에 남기는 영향력이 지구 시스템에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화석으로 발견이 된다면 어떤 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전시는 이제 3030년 미래의 지질학자가 지구를 찾아왔다. 뭐 그럼 지층에서 뭘 발견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발견될 것 같으세요?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삼엽충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아모나이트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훗날 어떤 걸로 발견이 될 그렇죠. 것이냐. 네. 저는 뭐 플라스틱 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3030년이면 플라스틱도 썩을 것 같은데. 썩나? 철 구조물 정도 아닐까요?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철이라는 성분 자체는 네. 지층에 늘 있어 왔고 그걸 우리가 추출해서 어떤 구조물로 만들었었고 이런 그렇지. 거니까. 참 네. 무식합니다. 네. 철은 원래 있는 거죠. FE잖아, FE.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건 그리고 네. 이제 인류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닭뼈예요. 닭뼈요? 우리가 닭을 워낙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닭뼈, 그다음에 이제 그건 약간 이제 유머 들어간 것 같아요. 유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겠지. 유머지 실제 이거는. 유머 아닙니다. 아니요? 네. 우리가 1인당 소비하는 그 닭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 전체의 90%가 닭이에요. 아, 숫자로 따지면 네네.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럴 전 수 있을 세계에서 것 다. 같긴 네. 하죠. 아 근데 그 풍자가 아니라 진짜군요. 네. 어. EBS의 인류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지금 숫자로 드리지 못하는 그 정보를 거기서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닭뼈. 그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맞으셨고요. 아 플라스틱 맞죠? 네. 그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다음 방사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3030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질사에서 100년, 1000년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만 년 뒤로 가버리면 딴 건 다 사라져요. 닭뼈,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아마 방사능은 있을 거다. 그때부터 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또 오랜 시간 10만 년이 지나도 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인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만 년, 20만 년 후에 만약에 지금의 지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이상하게 이때 핵물질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이랬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는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되게 힘이 세졌다. 사람들이 지구는 되게 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되게 강력한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네. 만들어진 개념인 거죠. 네. 그 서울시립과학관은 근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노원구에 있어요. 하계동이라고. 하계동. 네, 하계동, 중계동. 서울시립과학관이 거기에 있고. 네.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직접 가기가 쉽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 부분 개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뭐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거나 네네. 많이 만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감염 위험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고요. 그런 위험이 적은 것들만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네. 그렇게 열어놓고 있고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갔고 소수만 오프라인으로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같으면 한 10명, 20명 정도만 현장에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아니 그래도 유튜브로. 그 네. 명색이 이제 과학관인데 네. 이 바이러스 감염 안 되는 뭔가 네. 그런 또 프로그램 만들어내야죠. 과학관인데. 빙고 맞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 그러다가 이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실험 수업을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공간에 할 수 있게. 물론 당연히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약하겠지만 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고요. 가상의 교실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아바타가 있고 학생도 아바타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실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거를 가상 공간에라도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과학관 얘기도 과학관 얘기입니다만 우주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우리나라 우주 과학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제가 이쪽 그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지난 3월에 최종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단 로켓 종합 연소 시험이라는 걸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100% 우리 기술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랑 비교하면 몇 년도에 뒤쳐져 해당합니까? 있느냐? 뭐 1950년대 후반입니까? 60년대라고 60년대. 봐야 되겠죠.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와. 1968년에 세턴 5라는 로켓이 개발이 되면서 네. 아폴로 8호가 달까지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빨간 거? 빨간 거.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시네? 그러게요. 아니 그 뒤로 근데 왜 한 명도 못 가? 갔어. 갔어? 네. 중국도 갔잖아. 달에 사람이 갔어요? 그럼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갔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3호만 가다가 실패해서 돌아오고 기관 고장으로 사람들 돌아오고 자주 다니는구나 거기에.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 못 간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까지 발을 디딘 사람은 한 번 갈 때마다 2사람씩 디딜 수 있으니까 12명밖에 없고요. 지금 2024년인가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서 네. 여성 천문학자들만 해서 가는 여성 우주인들만 해서 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요? 그 왜 성차별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몸무게가 작은 게 가는 게 유리합니다. 하긴 여러 1g, 가지 1g 면에서. 훨씬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최초로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남자도 얘기도 왜소한 있죠.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우리나라 아주 뭐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이제 걸음마 단계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달 탐사체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지난 10년 동안 계획돼서 거의 뭐 이렇게 디텍터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못 가고 있어서 그 책임자가 제 대학 동기인데 아주 답답해하고 있죠.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뭐 70년대 막 그땐 달
이제 착륙 뭐 이런 이제 목표라는 게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은 목표가 뭡니까? 그 대답을 하기에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우주에서 지구를 네. 내려다보면서 지구 시스템의 어떤 그 변수들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측정을 한다거나 이 네. 모든 것들이 지금은 외국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게 대다수거든요. 네. 거기 아주 조금씩 우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걔들이 안 하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틈새의 그런 영역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얻는 데이터 그런 게 인공위성에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네. 우리나라 인공위성 있죠? 그럼요, 많이 올라가 있죠. 뭐 아리랑, 아리랑 뭐 있죠. 이런 것들요. 네, 네. 아리랑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리랑 있어. 제가 이런까지 다행이야. 줄줄줄줄 이렇게 엎을 수 꽤 있어야 될 많은가 텐데요. 보군요. 네, 그럼요. 꽤 네. 많아요. 다행이네. 네, 우리나라에서 저 우주 관측하기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 천문학을 할 때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기상 현상이라는 게 주로 1km에서 2km 상공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1km가 넘는 산이 몇 개가 있나요? 1km 넘는 산, 한라산, 설악산도 아마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산들이 우리나라의 네. 최고 높은 산이 그러니까 네. 북한 백두산 빼고는 네. 한라산이 1900m잖아요. 기상 현상이 가장 활발한 고높이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보기 좋은 데가 없군요. 좋은 곳은 아니다. 그래서 청천일수라 그래서 그나마 고도에서도 맑은 하늘이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서 하죠. 그래서 만든 데가 보현산,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경북 영천.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 꺼내시면 거기 망원경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그 영천 보현산에 있는 1.8m 망원경이에요. 그게 10,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갈 정도예요? 네, 네, 거기에 우리 그 그래서 옛날 말했어. 네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요? 지금, 예, 이 형 또 위조 지폐 들고 다니나 보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네, 그겁니까? 네, 지금 이 제가 그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측정하던 기기가 있고 그 옆에 별자리들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희미하게 있는 그 망원경이 보현산. 이게 전문대. 지금 거군요. 다 옛날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폐 있는 최근 거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천문학자는 네. 외국 나가서 니네 천문학 역사가 어떠냐 그러면 많은 짤이 하나 딱 펴들고 조고 펴들고 쫙 설명한다고 그래요. 10,000원짜리 이게 천문학이 있다는 건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네, 나 진짜 몰랐어. 네. 이게 왜 이렇게 안 알렸을까? 한국은행에서. 그러게요. 오늘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와, 예, 이거 뭐 적어도 몰랐네. 예, 서울 시민들 사이에는 이제 이게 다 상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천문학 쪽에서는 절대 뒤지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그 우리나라 연세대 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은하 연구 쪽에서는 상당히 첨단을 달리고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정선에 네. 지하 그 폐광이 된 곳에 이제 지하에다가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중성 미자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검출기를 만들어는 그런 데를 다녀왔어요. 강원도 정선. 네. 중성 미자요? 중성 미자. 네. 뭔데요, 그거는? 이게 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손 요렇게 해보시면 네, 손바닥 여기에 네. 지금 한 1초당 한 개씩 지나가고 있어요. 중성미자가 지금 태양에서 만들어져서 핵 반응 같은 걸 할 때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 손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되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중성이라는 건 정기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냥 거거든요.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디텍트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어렵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하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30년 전에 천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거는 외국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거기에 견학 가서 정말 최첨단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견학하고 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신나고 정선에 좋아요. 그 견학이 가능한가 보군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견학을 가긴 했는데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몇 년 네. 뒤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서울 얘기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서울시립과학관을 오늘 학생들을 거기다 보낼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같이 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학관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 혹은 뭐 청소년들이 많이 좀 가야 과학에 대한 꿈을 그렇지. 일단 그렇죠.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어렸을 때 저는 한 번 이런 데 안 가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지경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크게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천문학자가 됐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살던 곳에 과학관이 처음 생겼어요. 네. 뭐가. 그래서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나 우리 애들 데리고 오늘 가는데 너 시간 되면 와.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플라네테리움 있잖아요. 그 천체 투영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그 밤하늘 별자리 이렇게 투영시켜 놓는 그런 것도 보고 네네네.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그 거울 막 이렇게 휘어진 그런 데 네. 모습 이상하게 네, 네. 네, 그런 모습 그래. 보면서 그 흥분과 매혹이 그렇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서울시립과학관이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뭐 구로나 관악 쪽에 있는 친구들 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좀 미안한데 사실 해결책은 서울 전체 전역 여기저기에 그 과학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네네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이정우 관장님 글이 나왔는데 도서관에 실험실 하나씩 넣자. 네, 우리 도서관은 되게 쉽게 가잖아요. 아, 문턱 그러네요. 낮잖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네, 훌륭하네요. 네. 네. 과학관이 서울시 곳곳에 많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규 관장님이었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 하나의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 시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